네, 오늘 박영환의 시사 1번지는 1번지에서 만난 사람 코너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8월 임시국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뜨거운 현안 중에 하나가 금요일입니다. 18일에 열리게 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자, 여야의 격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모시고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처음 방송통신위원장이 교체가 됩니다. 자, 여당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공영방송 정상화의 책임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에 야당은 총선을 앞둔 방송 장악용이다. 방송 장악 기술자를 내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 장악이란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방송 장악을 해보고 방송을 통해서 또는 방송국 내부에서 일부 자발적 수족들이 움직여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행태들을 되풀이해온 사람들이나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 당은요, 특히 보수적인 원칙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방송의 독립이라든가 공정성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큰 가치를 두고 있고요. 지금 세상에 보십시오. 저 문명 대국의 BBC라든가 NHK 대비해 보시면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합니까? 정말 기계적이라고 할 정도로 균형 잡힌 공정한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방송의 보도량, 보도 순서 이런 걸 보면은 특정 정파에 누구나 국민 보더라도 지금 누구 편을 들어서 방송한다는 걸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방송이 특히 공영방송이라는 방송들이 특정 진영, 특정 정당의 포로가 되고 특정 정당의 자발적 수족이 되어서 움직이는 양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정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익에 굉장히 이게 입에 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공정한 방송, 왜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방송, OTT 수없이 많은 매체가 있지만 미디어가 있지만 그럴수록 공영방송은 정말 샘물처럼 맑고 또 공정한, 투명한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그 민주당이라든가 일부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자신들의 안경으로만 자신들의 상상력으로만 세상을 보는구나. 스스로 재발이 저러니까 저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방송법에 보면 공정, 객관, 균형이라고 하는 이제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최 의원님께서는 지금의 이제 공영방송 KBS나 MBC가 뭔가 그 지점에서 좀 많이 일탈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공영방송의 편성이라든가 보도 프로그램 배치 또는 심야에 정말 정작 KBS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작 심야 토론처럼 정말 진중하게 한 90분씩 100분씩 토론해야 될 토론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애고 심야의 그 공중파를 통해서 도대체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잡담도 아니고 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게 도대체 공영방송이 할 일입니까? 그건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런 유튜브도 많고 근데 그걸 굳이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시청률을 받아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좀 수준을 높여야겠고 정말 좀 공정한 걸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상상할 수 없던 그런 방송 사고들이 또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단정적으로 특정 정파의 그 무슨 이익에 맞는 것을 보도했다가 바로 다음 날 사과하는 일도 있었고 세상에 방송의 최소한의 게이트키핑이 이루어지는지를 의심스럽게 하는 일이고 이건 방송계 일부 저는 뭐 KBS 전체가 다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송의 일부 특히 어떤 그 민노총과 아주 결탁되어 있는 아주 일부 세력들이 방송을 어떤 자발적 수족으로 이용하는 이런 양태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방송 모니터를 해보면은 방송의 보도 전체 분량 또 특정 정당의 편중량 또 표현의 문제 또 방송 심의 과정 이렇게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더욱이 지금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AI가 이제 뉴스를 만드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 네.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어느 국민 누구로부터도 저 방송은 공정하게 내가 좀 듣기에 거슬리지만 저 방송은 참 중립적이고 공정하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라의 중심을 잡아줘야 될 텐데 공공 여론의 중심을 잡아줘야 될 텐데 스스로가 한 편 정당과 한 진영에 이렇게 가담한 형국이 되었으니 이게 뭐 될 말입니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KBS 그 이사장도 이제 예. 해임이 됐잖아요.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여권에 또 윤석열 대통령 쪽에 유리하게 예. 방송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치우쳤다면 이걸 오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개 지금 아마 방송사 뭐 이사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임기가 다 됐고요. 사실 염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사장인 이런 분들 출신을 보십시오. 대개 민노총이 무슨 민노총 계열의 노련 뭐 이었거나 또는 아니면은 특정 그 편중된 여론을 쭉 그 입장을 갖고 있는 언론사 대표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고 사실 KBS 내부에서도 참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방송 장악에 이런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1년 반이 넘었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네. 예, 알아서 물러나겠지. 임기가 되면 지정되겠지. 근데 끝까지 물러나지도 않고 또 이런 구태를 반복하고 하니까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 움직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작 지난 정부 같았으면요, 집권하자마자 바로 수사하고 네. 예, 온갖 난리를 다 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비하자면은 이 정부는 참 무르다고 할 정도로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장악의 의도도 방송은 장악해서도 되지도 않고 장악하려고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지난 정부에 비하자면 지난 정부는 뭐 정광석같이는 모든 일을 다 해치우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청문회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이제 청문회 시작도 되기 전에 좀 맹탕 청문회다. 이동관 후보자가 뭐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증인 채택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아들 학폭 관련해서 전현직 이사장 하나고등학교죠. 김승유, 김가경을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고 했는데, 자, 국민의힘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해임됐던 KBS, MBC의 고대영, 김장겸 사장을 불러야 된다고 맞서면서 합의가 무산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을 부르려면 공정하게 불러야죠. 네. 자기 증인만 되고 다른 증인은 안 된다고는 이건 또 무슨 행패입니까? 그런데 자, 이거 지금 나는 민주당이 완전히 헛발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어느 세상입니까? 특히 하나고등학교 같으면은요, 정말 참 서울에서 제일 명문고등학교 아닙니까? 이 네. 학부모들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예사 똑똑한 학생들입니까? 네. 그 학생들이 그래 당시에 이분이 청와대에 있지도 않았지 아마? 네, 그렇죠. 뭐 청와대에 있었다 한들 그 언제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일반 고등학교도 불가능한 일이고 특히 하나고등학교 같이 이렇게 명문고등학교 정말 자존심 강하고 똑똑한 학생들이 모여 있고 또 그 학부모들 또한 굉장합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학부모들의 그런 여러 가지 간섭과 또 너무 고압적인 태도에 괴로워서 예.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지금 학교 현장의 학부모들의 이 감시, 학부모들의 이런 그 어떤 비판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한데 그런 일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폭로하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보니까 민주당의 보좌관까지 떡하고 네. 또 그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 자체가 학교에서 채택도 안 되고 교육청에서도 그 문제가 채택되지 않고 경찰 검찰 수사에서도 그 문제 혐의 없다고 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사안을 정말 청문회에서 이제 제대로 좀 밝혀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통상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주장의 내용은 뭐 아니면 말고입니다. 일단은 뭐 온갖 그 오물을 다 던져놓고 뒤집어 씌우게 해놓고 다음에 그게 아닌 것이 드러나도 뭐 사과하는 법도 없어요. 이건 진짜 명백하게 진실을 한번 밝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공영방송인 이제 MBC, KBS가 이동관 후보자의 방송 장악을 입증해줄 문건이라고 하면서 지금 엄청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MBC 경우는 MBC 경영진 교체 개혁을 직접 보고한 문건을 입수했다. 이게 2017년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수사 보고서와 일치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KBS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우호적 기자들을 분류해 대통령의 전화 경로로 관리했다는 문건을 보도했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 당시 이제 중앙일보겠죠. 그중 한 명이라고 했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참 이것도 이 MBC, KBS가 뉴스 보도를 할 때는 취재하고
크로스 체크도 하고 팩트 체크도 하고 균형을 잡아야겠죠. 그런데 만일 그게 다 사실이라고 칩시다. 사실이라고 치면은 지난 6년 전에 그 적폐 수사할 때 가만두었겠습무니까 당시에 그것이 명백한 왜 우리 저 이정현 대표는 그 당시에 KBS에 전화 한 통 했다고 그래서 무슨 법 위반으로 그 나중에 유죄 판결이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엄격한 세상인데 만일 그렇게 지금 MBC와 KBS 일부 보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면은 그리고 그런 게 또 증거로 문건으로 있었다면은 그게 검찰에서 낱낱이 수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동관 후보자도 이야기했지만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시나 실행을 했었고 분명한 결과가 있었으면은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있었고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보고 다음에 이 문건이라는 것도 실체 여부가 중요합니다. 저도 청와대에 근무를 해보니까 엉뚱한 문구들이 많아요. 작성자가 누군지도 알 수도 없고 이게 대통령까지 올라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치고 채택이 되는지 여부는 심지어 비서관도 모르는 제가 이제 저도 홍보기획 비서관 해보는데 저 있을 때는 어디서 뭐 정체불명의 문서를 가져오면은 행정관들한테 이런 문서 괜히 만들지도 말고 쓰지도 마라. 이거 실제로 당신들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시중 여론 정도를 가지고서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걸 실제 시행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게 뭐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방송 장악 문구만큼이나 철저한 것 같으면은 지금 저 MBC에는 김장겸 전 사장 같은 경우에 얼마나 가혹한 검찰 수사와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마당에 정말 저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겟을 했던 이동관 수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나왔으면은 이게 뚜렷한 증거였다면 그만두었겠습니까? 저는 이 문서의 신빙성 자체도 좀 의심스럽고 이것이 실록 어느 누군가가 내부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대변인을 거쳐서 보고됐을지 만무하다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대담하는 도중에 댓글들이 올라와서 몇 건 소개를 하겠습니다. KBS, MBC 등 이제는 공영방송 수술대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방송도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해 나가야죠. 방송통신위원회 개혁합시다. 뭐 이런 의견 주신 분이 있고요. 자, 이동관을 수사하던 윤석열이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힌다는 건 아이러니다. 뭐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하고 선생님, 민주당 보좌관을 지냈다고 하죠. 학폭 2차 가해자 아닌가요? 민주당이 2차 가해로 이익을 보자고 선동하는 겁니다. 이런 의견도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관 관련해서 이미 밝혀진 사실만 봐도 맑고 깨끗한 방송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걱정하는 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댓글 질문을 받았는데 최영두 의원님, 자, 기자들도 이동관 후보자 80% 정도가 반대한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아마 이제 기자협회나 이런 사람들 여론조사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도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문제가 있고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냥 민주당의 일부에서 주장하고 학폭이라 그러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조성한 뒤에 낙인 찍고 좌표 찍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이상하죠.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그 국회 문체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언론계의 민주당이 얼마나 언론 자유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그 언론재갈법이죠. 징벌적 손배소를 지난해 그걸 이제 막으려고 제가 혼자 거의 분투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저한테 최영두 의원은 어떻게 이 국민 여론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아니 국민의 90%가 95%가 가짜 뉴스는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선생님은 찬성하십니까? 물으면 아마 50%로 떨어질 겁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고 실제로 그렇게 90%가 찬성한다고 해서 밀어붙였던 그 법안이 결국에는 민주당 스스로 언론계의 거대한 반발과 국제 언론계의 그 비판 속에서 나중에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그 특별 보고관이 국회의장한테
이런 악법은 제정돼서 안 된다고 국회에 표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서한까지 보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방통위에서 KBS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제 공영 방송의 야권 추천 이사를 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내용도 절차도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방통위원 중 5명인데 이 중 2명이 비어 있는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렇게 서두르는 건 이동관 후보자를 위한 꽃길 다지기 작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방치되어서는 안 될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 뉴스를 읽어보니까 그 KBS 이사장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네. KBS 이사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전에 이 정부 어떻게 지난번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교수 한 분이 그 무슨 법인카드 하나를 이사가 몇만 원인가요? 그걸 했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망신 줘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보자면 이분은 지금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가 진행되는 걸 보자면은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자 KBS는 지금 이제 시청료 문제 때문에 내부에서도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금 적자 구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 그리고 KBS 상위 직급의 임금 구조 문제가 심각하죠. 또 과도한 복리 후생 제도 운영 지금 KBS를 보지 않은 국민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뭐 강제로 세금처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KBS 상위 직급에는 특별한 일도 주지 않으면서 1억 연봉대자가 그렇게 많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KBS 이사장 역할이 뭐겠습니까?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기도 하겠지만 국민의 세금이라든가 국민의 수신료 같은 것을 정말 투명하게 그래서 효율적으로 정말 방송 발전에 기여하도록 쓰도록 하는 것도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그 당연히 KBS 이사장의 역할과 업무의 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청문회에서 질문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동관 후보자의 공산당 기관지 발언을 놓고서 이제 일부 이제 언론 단체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언론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그게 이제 긴 말 중에 한마디 나왔을 텐데 이런 공격하는 분들은 항상 이런 식의 말꼬리 잡는 것처럼 잡아서 하는데 아니 그걸 뭘 지금 저 공산당 기관지라고 누가 인정합니까? 우리 공산당 기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근데 이런 것이죠. 이분의 취지도 스스로 특정 정당의 자발적 수족이 되어서 그걸 영어로도 있어요. 윌링 폰이라고 그럽니다. 자발적 수족이라는 게 참 치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 우리도 보면은 언론으로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도 있을 수 있죠. 좋아하는 정치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원칙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것을 미화한다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스스로 적개심으로 무장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들을 무분별하게 비방 공격하는 것도 안 될 말이죠. 근데 공산당이라는 것은 그게 최악의 형태로 되는 기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언론사에서는 사실은 공산당 그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공산당 그 소련의 공산당 기관지에 프라우다하고 이즈베스치아인가 있었는데 프라우다는 진실입니다. 프라우다는 진실이 없고 이즈베스치아는 또 뭐가 없다 그랬어요. 프라우다는 프라우드가 없고 이즈베스치아는 뭐 그런 그 정도 그건 최악의 언론 상황, 언론이라 할 수 없는 언론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그걸 뭐 전체적으로 강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이제 그 말 하나를 가지고서 마치 큰 맥락을 무너뜨리는데 이번에 요즘은 방송은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언론은 공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뭐 언론 장악 기술자라는 이제 비판 외에도 이제 재산 증식 이것도 이제 청문회에서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10년간 재산이 3배 늘어났다. 그다음에 부인의 위장 전입 등 재산 증식에 의문이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들은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이제 가려져야겠죠. 근데 이제 지금 해명된 것만 보면은 이게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부동산 대부분 올라가지고 많은 공직자들 재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이기도 하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배우자 이런 문제도 낱낱이 가려봐야죠. 그건 뭐 예. 진실이 그 적절성 여부가 청문회를 통해서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관 후보에 대한 이 공격 같은 것을 보면은 방송 장악 음모니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더구나 MBC, KBS의 보도 행태를 보면은 네. 참 이럴 수 있나 싶은 게 6년 전에 민주당에서 이맘때쯤 이제 연찬회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을 민주당 여당이 됐다고. 그때 그 회람되었던 그 방송 장악 문구였어요. 이름 자체가. 예, 그래서 방송사를 지고 수단으로 방통위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내막들이 다 적혀 있었고 그대로도 실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저는 만일 공정하다면은 지난 정부에 문재인 정부가 저질렀던 또는 문재인의 여당이 저질렀던 그런 방송 장악을 이 정부에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네. 예, 그렇게 하면은 그 국민들이 정말 이거 공정하다 생각할 테고 또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방송 장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한 편향을 빚었는가를 지금 알게 되겠죠.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이른바 이제 민주당의 언론 장악 문건 관련해서는 고대영 김장겸 사장이 검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철저히 해야죠. 그리고 그게 그대로 다 실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언론에 많이 났지만 2017년 당시에 이제 집권하자마자 그랬겠죠.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장악을 모의한 문건이 딱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당시에 그 의원 연찬회에서인가요? 이렇게 회람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부를 확인해야죠. 그리고 이 우리 당에서는 사실 방송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과방위 같은데도 뭐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가지도 않고 과학기술 전문가만 가고 해서 과학기술 쪽으로 가고 하니까 그런데 민주당 쪽에 보면 이 방송 문제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편향된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 방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당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비중 있게 그래서 이 당내 무슨 의원 연찬회 이런 데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런 문건이 작성된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죠. 네. 이제 뭐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이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그 장악 논란은 사실은 뭐 특정 정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번 이제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수신료 위기까지 자초한 상황까지 온 걸 보면 뭔가 공영방송이 정도에서 좀 이탈했다라는 부분은 뭐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또 윤석열 정부의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끌려가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방송에 또 이렇게 비판적인 언론인도 많고 뭐 어떻게 하는지 눈여겨보는데 그 뭐 하나라도 정말 논란이 될 만한 것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모든 것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원래는 민주당 때는요 임기도 끝나기 전에 다 몰아냈습니다. 뭐 압박하고 심지어 그 집 앞에 몰려가서 망신을 주고 이렇게 해서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또 뭐 검찰 수사도 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보면은 검사 독재 그러는데 지난 정부 초기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압수수색, 영장 구속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까? 이 정부에서는 시작돼 갖고는 아마 그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할 건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정치 후견주의를 배제한다라는 이제 목표를 갖고 있는데 공영방송 이사수를 확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민주노총 언론노조라든가 친민주당 성향의 이사를 좀 늘리는 게 아니냐는 또 반론도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밀어붙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좋은 법안을 왜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여당 때는 안 했습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들이 손쉽게 다 장악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안 했던 모양인데 우리들은 장악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으로 이제 공정성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회는
미우나 고우나 국민들이 뽑아서 여당과 다수당과 소수당이 있고 여당과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제 이 추천받는 사람들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제도를 민주당도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그대로 다 용인하고 야당에서 바꾸자는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도대체 누가 그렇게 추진된 이사들의 공정성을 보장합니까? 보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친민주당 또 민노총 관련 언론 노조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최영두 의원님과의 만남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저는 잠시 뒤 2부 순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